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유기의 효를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박상이라고 했을 때 그 침상을 갉아서 올라오는 상이 어디에만 쓰여 있는가 하면 양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에는 침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양하고 상구하고 정응이 되는 육삼에서는 침상이란 말이 있지 않고, 또 양하고 가까이 있는 유고에서는 침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라 할지라도 침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괴의 육효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가 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두 개의 음이 밀고 올라온 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의 바로 밑에 근간까지 상을 박하되 변으로서 하다라는 이 말은 벌써 근간까지 온 것은 그래도 더불어 하는 바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두 개뿐이 않았기 때문에 크게까지는 함께 하지 않았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께서 여자의 뜻을 대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가 많은 음들이 함께 성대하여서 양을 밀고 올라온 상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는 초효와 유기가 둘이 함께 하긴 했어도 아직은 많은 숫자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바로 많은 수효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요가 모이면 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하지 아직은 대성까지는 가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본의에서 미유여는 미유여라고 여기 미유여 세 글자가 음이 아직 크게 많은 수로 더불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이 유미지 오음지성 딱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은 수요가 함께한 게 뭐겠어요? 오음이겠죠. 오음의 성대한 데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이 아직은 오히려 오음의 성대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오음이 오면 주자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대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의 효를 정리하면 침상에 있어서의 변이라 해서 상하지변, 바로 침상의 발목이고 침상판의 아래를 변이라고 해서 상하에 구분이 나는 자리라고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바로 유기의 시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음이라는 것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점진이 상하야 박쥐어 변이라, 여기에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슬금슬금 긁어서 변까지 이르렀다가 되는 것입니다. 지위로 보면 바로 두 번째의 자리는 대신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대신이라 하는 것은 나라의 근관과 같은 것으로 바로 변을 간자로 같이 봤던 것이죠. 이게
멸정흉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초고에서도 멸정이란 말이 나왔지만 초6에서도 멸정이란 문자를 썼지만 6기에 오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멸정이라도 더욱 정도를 더 약간의 도가 더 깊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멸어정야라 더욱더 정도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니 그 흉함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말리의 말대로 박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 뜻이 되느냐. 우리가 이걸 보실 적에 침상을 긁어서 바로 변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음의 세력이 확장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이 변까지 왔다라는 것은 긁어서 변까지 왔다라는 것은 대신으로 진출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대신까지 진출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게? 군자의 대신은 퇴출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지를 가지고 유기를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6.3을 보면 여기에서는 박쥐무구라고 딱 침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6.3이라 하는 것은 상구와의 정응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박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보시는 바와 같이 6.3이라고 하는 것이 5개의 가운데 한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소인배 속에 딱 깨있다 소리가 된 것입니다. 소인배 속에 이렇게 5개의 가운데 한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인배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어디로 가요? 상구하고 함께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인의 당파가 그렇게 득실거려도 이 사람만큼은 휩쓸리지 않고 상구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인배와 함께 했다면 박상이 돼야 되겠죠. 침상을 긁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상구를 긁어서 해코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인배 중에서 유독 바로 남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음이 방박양이 딱 그러지 않아요. 나머지 4개의 음이 바약으로 양을 박탈해서 손상을 끼쳐 가는데도 기독 응지하야 6.3만이 홀로 응하릉자 상구로 응하여 거기당이 종종하니 요 당이라는 게 같은 음을 버려버리고 정자가 양이지 않아요. 이렇게 양을 따르니 이게 바로 무구지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자가 여시적 등무구야라 점친 사람들이 자기의 당파보다는 올바른 사람을 따르면 무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한부시왈 박하오음은 박계에 있어서의 아래의 5개의 음은 개 박양자원을 모두 다 양을 점점 박탈해가는 심해자인데 삼척이중하야 삼은 한 가운데 있잖아요. 5개 중에 삼은 그 한 가운데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겨 상응하니 홀로 상구와 응해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특수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불인 당사이 해정이라 차마 사적인 자기 무리하고 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정응관계여서. 바로 이것은 어떤 것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느냐.
분명히 6.3이라 하는 것은 소인이긴 소인인데, 그래서 이건 소인이라는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기 때문에 자격을 주어서 이것은 소인으로서 그러죠. 말이자 앞에가 동사가 없이 명사만 쓰이면 자격을 준다 그러죠. 우리가 한문을. 바로 이것은 소인으로서 지유 군자야라, 군자가 있는 줄을 알아본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제 박지시에 그래서 이 박괴의 이런 시대에 있어서 무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박지무구는 6.3이 무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상하의 4개의 음을 잃었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버렸다 뜻이에요. 우리는 4개의 음을 버리고 바로 상구를 따랐다 했지 않습니까? 자, 보는 바와 같이 이 6.3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2개의 음과 아래로 2개의 음, 이게 상하죠. 상하에 각각 2개의 음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하는 사음을 말한다. 운봉어 씨왈 6.3이라 하는 것은 그 사음 중에 이 4개의 음 가운데 있으면서 도교일행하니 소실자는 의미요. 여기에 버린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잃어버린 것은 의미요. 이렇게 했죠. 이게. 시 기실이 바로 그 잃은 것이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우리는 버린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죠. 바로 이렇게 버리다라는 거, 음을 버리면 상대적으로 뭘 얻게 돼요? 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얻게 되는 반이라 그러죠. 이게. 그래서 내적실 상하 군운지심하고 참 이 6.3이라는 것은 어려운 처지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안으로는 상하 군음의 마음을 이제는 저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 보면 바깥으로는 6.3의 자격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음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러지도 못해요. 바깥으로는 영민음이 일군자지조라 한 군자의 도움이 될 수도 사실은 없어요. 해코지만 하는 뿐이지. 이게 만약에 하나의 군자인 상구에 도움이 됐다면 무구가 되겠어요? 좋은 일이 됐겠지. 이게. 그래서 안으로는 음을 버리고 바깥으로는 정말 도움이 됐다면 무구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게. 이런 처지가 6.3의 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사라고 하는 것은 살부자니까 이게 어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는 6.3에서 침상이란 말을 안 썼지만, 자, 이 6.3 정도에 오면 여기가 침상의 발이었고 여기가 침상의 줄기의 근간이었고, 그러면 실제로 침상으로 보면 6.3 자리는 뭐였겠어요? 침상판이죠. 침상판인데 그 의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침상판 위에서 있는 것은 이제 뭐겠어요? 사람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6.3은 침상까지 뚫고 올라온 것이지만 그 의의를 취하지 않으니까 상자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침상판, 이게. 그러니까 침상판 위에, 우리말로 하면 침대 위에 이제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판까지 6.3에서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살살살살 뚫고 올라온 것이 사람까지 이제 살을 갖다 긁어 판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박상이부예요. 여기에 부자는 침상으로 말하면 누워있는 사람이야. 누워있는 사람. 마치 요즘 기계로 말하면 드릴이 발목을 뚫고 올라오더니
중간층을 뚫고 올고 침상판을 뚫고 올라오더니 사람 몸까지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는 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느닷없이 침상판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살을 파고 올라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육삼은 침상 사실은 판이에요. 글을 안 써서 그러지. 그래서 상을 긁어서 살살살살 긁어온 것이 이제는 살로서까지 하였나니 이 소리잖아요. 자, 이제 내 침상만 갖다 긁어먹은 것이 아니라 내 살점을 파고 들어온다 이 소리잖아 이게. 그러니 이게 어떻겠어? 내 살점을 생살을 파고 들어온대. 이건 흉자가 뭐 말 안 해도 가죠. 그래서 여기에 음하가 절신이라 딱 써버린 거예요. 이 살부자를 주자가 뭔 글자로 바꿨어 이게. 몸신자로 바꿔놓은 거 아니야. 바로 침상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몸에 화가 간절하게 미쳤다가 이 소리 아니야. 그래 음하가 몸에 간절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는 멸정이란 말은 아예 하도 않고 멸정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여기는 그 도가 더 지나쳐서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흉활용자를 썼다. 그래 임천호 씨가 초이상족이요. 초요는 초육은 침상의 발이라면 두 번째는 침상의 바로 줄기였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침상의 위상자니까 침상 위니까 침상판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인데 사는 뭐가 돼요? 누워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게. 그러지 이 살부자는 침상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게. 침상 위에 사람을 말한 것이지. 그래서 비상이왈 박상이분이 그래서 침상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에. 바로 침상이 어떤 그것이 없다고. 그리고 박상입으로 바로 썼으니 박상이 상급어 인지 기부야라 딱 글잖아요. 평상을 슬금슬금 긁어 올라오더니 위로 사람의 기부라고 썼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의 살갗까지 파고 올라온 상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침상을 망가뜨리고 누워있는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활 박상이분한 절건제하라. 그래서 이 침상이 긁어서 오다가 사람 몸에까지 미쳤다라는 것은 재앙이 나의 몸에 이렇게 간절히 가까워졌음을 말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규산양 씨가 뭐라 말했는고는 그래도 박상이족 이변은 침상을 갉아먹되 발까지 하고 건강까지 왔다라는 것은 박기소환이요. 그 편히 할 수 있는 침상을 긁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편히 할 수 있는 대상의 물건을 긁어온 것이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육사는 바로 그래서 이 소자가 그래도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대상의 물건이다 뜻이에요. 바소자가. 그래 이건 침상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이건 대상인데 육사로 오니까 어디를 이게 왔어요. 육사는 박급부지 긁어와서 피부에까지 미칠 급자 와닿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 기위제야 불절근와 그 재앙됨됨이가 이게 절근하다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로 간절하게 내 몸에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다. 양말리가 말한 거는 박상이 급부는 제급어신이라 박상에서 피부까지 왔다라는 말은 제급어신을 말한 것이다. 재앙이 내 몸에 가까이 다가섬을 말한다. 자, 그런데 육사 자리가 어디냐? 바로 임금에 가까운 자리예요. 육사가.
소인이 근존하야, 소인이, 존자는 우리 항상 임금을 지존이라 그러죠. 육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지존에 가깝다가 오의 자리에 가깝잖아요. 이 오의 자리에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재앙이 가까워지느냐? 사실은 재앙이 지금 임금에게 접근하고 있는 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흠이 자한이 지나야 네 개의 음이 아래로부터 올라가 가지고 네 개가 연합을 했잖아. 이게 아래로부터 나아가서 당일중하고 그들의 당파는 나날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반대로 뭐가 돼요? 세력은 나날이 형성이 되어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제 기구는 필으라. 그 임금에게 이제 재앙을 미칠 것은 당연지사다. 임금의 턱 밑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임금의 턱 밑에까지 갔던 권력자들이 누구였느냐? 그게 삼국지의 말로 한다면 동탁이고, 자, 환나라로 말하면 왕망이, 환나라 왕망이 삼국지의 동탁이, 이인보, 당나라의 이인보, 양국충, 당나라. 바로 이런 소인배들이, 이런 네 명의 소인배들이 권력이 성했던 날이 사실은 임금 턱 밑에까지 가서 바로 세력을 확장한 존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사의 절근어제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핍박하고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사를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박상이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네 개의 음이라는 것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시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는 이제는 음의 화가, 이 말이 소인의 화이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당파가 되겠죠. 소인 당파대로 화가 몸에 간절한 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흉한 것은 왜 흉하느냐? 우리 앞에 글에서 봤듯이 바로 소인의 당이 날로 많아짐에 따라서 그들의 세력이 날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로 구오를 재앙을 미칠 수 있는 밑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 임금에게 재앙이 미칠 것은 필연의 일이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박상급부는 제급어신 딱 그랬죠. 박상이 상을 긁어서 살까지 왔다는 것은 재앙이 몸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소인이 지존의 임금에 가까움으로써 그 재앙은 사실은 임금에게 핍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우리는 육사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고에 와서는 또 다른 의미를 취합니다. 이 원칙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호와 정응 관계를 갖거나 가까이 있으면 달라진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유고의 입장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꼭 뭐가 같으냐면 고기를 쭉 껴가지고 꿰미에 껴가지고 고기들이 달랑달랑 있는 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 관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고기를 꿰미에 껴가지고 쭉 꿰미줄에 껴서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러듯이 아래에 네 개의 음을 쭉 끼웠단 말은 거느려 가지고가 되죠. 음의, 소위 저속한 말로 하면 음의 대장으로서 바로 가장 음의 네 개의 음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유고가. 그러니까 아래에 사람들을 쭉 끼워서 통제한다 뜻이 나오잖아, 이게.
그래 유고가 물고기 뀌듯이 아래에 네 개의 음을 딱 꿰어서, 그러면 고기 뀌듯이 이 말은 아래에 네 개의 음을 제어하다 뜻이 나오잖아요. 물고기를 꿰놓으면 물고기가 딸상 못 하듯이 아래에 네 개의 음을 딱 통솔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총인이 바로 군인들이, 바로 궁녀들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이 임금을 모시듯이, 군인총이란 게 그거잖아요. 아래의 모든 양들을 궁녀처럼 거느리고서 상부의 총애를 받으려고 한 거라고. 이게 받드는 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이 5개의 음이 위에의 상구를 받드는 상이 아래가 궁녀가 되고 위에가 그야말로 최고의 높은 사람의 총애를 받으려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궁녀로서 총애를 받으려는 것이니 이것은 오히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왜 그러느냐? 해코지 하려는 음을 갖다가 오히려 양을 받드는 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소인들은 군자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군자를 받드는 사람으로 변형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롭다로 바뀌어본 것입니다. 이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음물이기 때문에 수많은 음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군인이라고 하는 것도, 군인이라는 말은 궁녀예요. 궁녀는 뭐냐? 궁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미운 여자들은 간 적이 없어요. 음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아름다운 미녀들만 이 소리잖아요. 그 아름다운 미녀들이 누구한테 통제를 받느냐? 모든 궁녀들은 한 사람한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한. 수제어 양자야라, 양이라고 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제재를 받으면 뭐가 돼요? 지금까지는 박상이라고 할 때 박자가 제재 대상입니까? 오히려 해코지의 대상이었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재 대상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해코지한 게 아니라 반대로 순종하고 받드는 봉사의 역할로 바뀌잖아, 이게. 음이. 오이 중음지 장안이 유고라 하는 것은 나머지 아래에 4개의 음의 어른이 되니 당솔기류하야 당연히 그 류를 거느리다가 뭔 자인지 이제 알겠죠. 이게 관어의 관자 뜻이 나온 줄 보이죠. 이게 고기 뀌듯이 통솔해가지고 수제여 양이라 양에게 제재를 받았다가 제재받으면 궁녀 그러죠. 이게 궁녀의 역할로 만들었다. 고요 자상하니 때문에 이런 상이 있으니 점자가 해칠 게 아니라 오히려 받들면, 점친사가 이렇게 하면 정무불리하라 곧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고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4개의 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소인들을 가지고 소인들의 그야말로 강하고 흉흉한 사람들을 뭘로 딱 탈바꿈 시켰느냐? 아름다운 궁녀로 탈바꿈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런 데에서 뭘 보느냐? 우리는 양과 음을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고 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역계에서 보셨듯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물건이지만 중도와 정도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양이 강하면 이것은 싸나워지거나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렴계 선생이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뭔 글을 썼느냐. 강한 것이 선하고 유한 것은 나쁘다가 아니에요. 강한 가운데도 선이 있고 강한 가운데도 악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주역에서의 양이 좋은 부분은 중정으로서 강건하고 멈추지 않고 진취적인 면에 있어서, 강한 것이 잘못되면 괴팍스럽고 사납고 흉해요. 그것은 강악이라고 말해요. 그와 같이 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선과 악으로 나뉘어요. 유의 선한 부분은 방금 같이 유순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것이 나온가 하면, 유도 나쁜 방면으로 흐르면 어때요? 음흉하고 바로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렴계 선생이 통서에서 음양을 강과 유로 말하면서 음양에도 음에도 선이 있고 음에도 악이 있는 것처럼 유에도 선이 있고 유에도 악이 있다라고 규정 지은 것이에요. 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한데 선하면 강선, 강한데 나쁜 방면을 흐르면 강악.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앞에서는 상을 긁어서 해를 치려는 소인배들은 바로 음의 악성이죠. 그런 악성들을 여기서는 뭘로 만들었느냐? 음의 선성으로 만든 것이에요. 주렴계 선생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유선을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유악에서.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음양의 속성을 선악으로 이분법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현대말로 말하면 적극적인 사람은 좋고 소극적인 사람은 나쁘다. 그런 이분법은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한 적극적인 것은 좋고 잘못된 적극적인 것은 오만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성질상. 소극적인 것도 좋은 면에서 소극적이면 우리는 참을성이 있고 기다릴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것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미적거리고 나약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것은 좋고 소극적인 것은 나쁘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양의 속성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고에서 그러한 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